참 효과적인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일기를 주는 건 있어요. 왜냐면 막 그렇게 해놨더니 막 쓸어가고 없더라. 이래봐도 소용없더라 라면서 이제 좀 쓰고 사는 사람들,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모아놨더니 누가 와서 갖고 가더라.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이제 막 아둥바둥 모으고 살고 그렇게 하려고 안 하대요, 보니까.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도덕이 있고 안에 있는 도덕이 있잖아요. 내 자식이 도덕이잖아. 아. 어느날 보니까 집문서가 없어졌네. 집문서 없어져가지고 보니까 내 아들이 그걸 처리한 거예요. 인간 도장 가져가가지고.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. 내가 금가락지를 갖다 저 고이 딱 모셔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네. 다이아몬드 없어졌어요. 나중에 보니까 그 어디서 알아보니까 내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. 내 아들이 도둑놈이었던 거지. 그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훔치도록 정확하게 되는 거죠, 이렇게. 그러니까 밖에서는 도덕이 있고 안에 있는 도덕이 있는 거예요. 영적인 도덕은 하나님 일꾼들이기 때문에 저 집에 어디에 근무실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. 다른 데 안 디비고 거기 가서 그냥 그것만 싹 가져간다니까. 근데 다 디비고 하는 도덕은 그냥 잡도덕. 좀도덕은 그냥 와가지고 오만다 디비가지고 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좀도덕이고, 진짜 하나님 일꾼 도덕들은요. 감 없는 사람은 천직이 아니야. 자기는 빨리 가. 그건 하나님 일꾼 아니라. 그 좀도덕이라 그냥 일반 집에 가가지고 그냥 디비다가 좀 뭐 있으면 가져가는 좀도덕이고, 이건 하나님 일꾼은 아니고, 영적인 사람들은 도덕들은 하나님 일꾼들이에요. 대도들 옛날에. 대도들 그 사람들 있잖아요. 하나님 일꾼들이라. 가면요 문 따는 것도 기가 막히겠다고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돈이 있고 근무처 있는 거 정확히 알아요. 그거만 싹 가져왔다니까. 그리고 어떤 부자가 어떻게 저걸 또 재물을 모았는지 정확히 알아요, 영적으로. 그런 집을 털었다니까. 옛날 그런 대도 있잖아요. 왜? 이 사람들이 뭐야, 부정적으로 모은 재물이 되놓으니까 어디 신고도 못했다니까. 그래서 수사가 안 들어갔던 거예요, 대도들이 활동을 할 때. 이게 내가 깨끗하게 모은 돈 같으면 벌써 신고하고 난리 났죠. 근데 요것 때문에 나중에 크게 들어올까봐 경찰에 신고를 안 했던 거죠, 이렇게. 그 대도들과 더 활기치고 다닌 거예요. 나중에 하다가 하나님 일러서 일꾼으로서 역할을 조금 소홀히 했어요, 이렇게. 그러다 잡히 들어가는 거죠, 이렇게. 좀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좀 솜씨가 좀 녹슬었던 거지. 그래 교도소 가가지고 또 몇 년 살다 나왔잖아요. 살다 나오는데 또 그 어때요? 또 그 버릇이 있으니까 또 가서 또 한 거라. 그러다 이제는 실력이 많이 녹슬었네. 또 털썩 잡혀버리고. 이제 한 번 했는데 잡혀버리는 거야. 그 힘이 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. 그 연발도 어느 일정 시기 때가 되면 뜨는 거야. 때가 되면 딱 거둘 때가 있거든요. 그럼 그런 도덕하는 영적인 힘도 딱 거두는 거죠, 이렇게. 그래서 때가 이제 영적인 힘을 딱 거두가 도덕질 딱 하니까, 옛날 내 가락이 있잖아요. 그걸로 딱 하다 보니까 한 번만 들키잖아. 옛날에 대도란 소리 들었는데 두 번째 교도소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한 번 틀었는데 바로 잡힐 뻔해. 영적인 힘이 뜬 거예요, 그는. 그때는 하나님 일꾼이 아니라 이제. 너도 들어가서 조금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죠. 도덕은 항상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.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. 그래서 내가 항상 그 강의에 많이 나잖아요. 사기꾼, 도둑놈,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내는 병원의 환자들, 전부 다 아픈 사람이 환자라니까. 아픈 사람이 공부해야 될 사람이지, 나를 사기치고 간 사람은, 이 사람은 즐겁다니까, 지금. 이 사람 보고 뭐라 하면은요, 자꾸 이 사람은 사기만 치고 다니고, 이 사람은 사기를 다 할 겁니다 했어. 왜? 그 원리를 못 깨치워주고 그냥 벌만 줬거든. 뭔가 안 맞잖아요, 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는. 여기 사기 당한 사람, 요 사람이 공부해야 될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요 사람도 같이 처벌을 해야 돼. 네 잘못이 40% 있다. 이거 인정하느냐 하면요, 다 까고 나면은 사기 친 사람은 30% 제가 있다니까. 그 30% 딱 하는데 30% 가지고는요 교도소 안 가요. 70% 넘었을 때 교도소 가는 거지, 30% 잘못 가지면 교도소 안 간다니까. 저기 봉사 명령 제도 딱 떨어지잖아요. 연예인들 왜 보면 좀 잘못하면 좀 더 봉사 명령 제도 떨어지대. 왜? 사회 봉사 활동 하라고 딱 보내잖아요. 그럼 70% 선을 안 넘을 거거든. 30% 미만에 있기 때문에 네 잘못이 있으니까, 그래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하니까 사회 봉사 활동을 해가지고 사회 공부하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. 그럼 교도소가 뭐 넓힐 필요 있어요? 교도소 한 명당 그 재수 관리하려면 뭐 200~300씩 들어가는데, 요즘 웬만큼 잘못해가지고 그냥 다 내보내잖아요. 그냥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이렇게. 교도소 안 보내거든. 일본은 이제 용명층이 많잖아요. 자기는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정도들이 많은 거지. 한번 슬쩍 하고 이제 잡히면 교도소로 가는 거야. 먹고 사고 다 하니까 몇달 살면 그런 게 있대요. 너무 맞는 말인 거야. 대한민국도 많이 있을 거예요, 아마. 아니, 가면 삼색에 밥 주죠, 운동시켜주죠, 뭐, 오만 거 다 해주니까. 집도 딱 있죠, 얼마나 좋아요.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빚쟁이한테 내 독점 받을 일도 없고, 그거 들어가면 그냥 다 탕감되잖아, 이게. 그러니까 그거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니까. 맨날 살고 나오는 거야.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. 먹거리도 그거가 제일 좋은 거야, 사실은. 밖에서 이렇게 험난하게 사느니
태워줘, 입혀줘, 먹여줘. 안 약하지 않을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연의 원리를 다 설명해줘가지고 깨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. 그럼 이 사기 당한 사람도 내 잘못을 알고 바르게 살아가 노력할 것이고 사기 친 사람도 내가 조금 바르게 가려고 또 노력할 거잖아요. 그죠? 내가 30% 절해가지고 사회봉사 명령을 제대로 받더라도 그것도 내가 감사히 내가 받아들이고 한다니까. 근데 교도소 들어간 사람이 좀 더 억울하다는 이유가 내가 전부 다 100% 독백을 다 쓰고 가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. 이걸 이제 바르게 풀어야 되는 거죠. 이렇게 바르게 풀면은요, 교도소에 수감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. 왜? 하나님 일꾼으로서 전부 다 역할을 한 거야. 사기친 놈을 사기친 역할을 하고 당한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한 거잖아. 이 원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?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요? 다 지금 나와야 돼.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사회봉사 명령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육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르쳐주면요, 이 사람들이 변하죠. 근데 이 사람이 정신세계는 변하게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뭐 형만 때려가지고 몇 년 살다 오면은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 더 잘 배워 나오네. 사기친 사람은 사기 그 대선배를 만나가 사기를 더 잘 치게 만들어놔요. 그런 게 정보가 있거든요. 안에 정보가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런 고급 정보를 배우는 학교라니까.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도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못 주고 오히려 들어가면은 더 실력 좋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실력을 더 쌓아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지. 저지르는 거지. 사기친 사람은 사기쳐야 되고 도둑질한 사람은 이번에 실력이 더 좋으니까 더 큰 집을 또 털어야 되고 이렇게. 자꾸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, 사람들이. 교도소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솜씨만 더 늘어나왔잖아. 그래도 오집사는 솜씨를 가지고 나와다 보니까 어때요? 또 그냥 또 들어가잖아. 한번 교도소 들락거리는 사람은 어때요? 계속 들락거리는 거라. 병원 들락거리는 사람은 똑같은 거죠. 계속 들락거리는 거. 왜? 그 원리를 모르고 네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러면 이 원리를 갖다 가르쳐주면 어때요? 병원의 환자도 줄어들죠. 교도소에도 어때요? 수감된 사람의 숫자가 확 줄어들죠. 사기친 사람도 줄어들죠. 사기 당한 사람도 줄어들죠. 교통사고 내는 사람들,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들 다 줄어들잖아요. 그럼 어때요? 사회가 널널하지. 그런데 쓸데없이 또 세금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. 그렇죠. 전부 다 교도소에 세금 들어가고 웅뚱한데 세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. 요것만 바르게 가르쳐줘도요. 국민의 30%가 돈이 절감이 돼. 확 줄어든다니까. 그럼 30%만 세금 줄어들어도요.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30% 전부 다 쓸데없는 데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. 이렇게. 안 들어가도 될 때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이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오늘 지금 내가 지금 강의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, 그죠? 정확히 자꾸 풀어주고 있는 거죠. 이렇게. 사기 당한 사람, 사기 친 사람, 도둑질한 사람, 도둑 당한 사람, 병원에 간 사람, 병원에 가게끔 만든 사람, 정확히 이제 풀어주고 있잖아요. 같이 공부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럼 나중에 전부 다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들이 이걸 정확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잘 풀어줘야 돼. 그럼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안 나와요. 왜? 자연의 법칙을 잘 설명해 주니까. 근데 판사들은 지금 안 그렇거든요. 사회 논리의 잣대로서 지금 법들이 되거든요, 이렇게.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법이라는 게 이게 잠깐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것도 사실은 그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재명 그 지사가 1심, 2심 하다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죄 없음으로 이렇게 됐잖아요. 그러면 그 해석들이 전부 다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고 그렇다는 건데, 그럼 판사가 자기가 어떤 것까지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판결이 달리 나올 수 그렇죠. 네, 판사 실력에 따라 다른 거죠. 판사가 만약에 자연의 법칙을 공부했다 그러면 판결하는 자체가 다르죠. 그러니까 그 법전을 바탕으로 하지만 내 자연의 이치를 또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그런 판결이 이렇게 그렇죠. 나오는 거죠. 지금 그 법전으로 하는 거는 사회 논리와 상식으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. 개개인의 논리와 상식이 만들어가지고 법전을 하나 만드는데 이 법전을 보고 판결하는 것은 전부 다 논리거든. 논리거든. 그러니까 그 논리가 되니까 상식이고 논리가 되다 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. 해석이 다 달라지죠. 판사에 따라 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다 다른 거죠, 이렇게. 그러니까는 판사가 내 마음대로 사람을 갖다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. 형을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자연의 법칙이 정확하게 근거해가지고 풀면은요, 형 때릴 게 좀 줄어드는 거죠, 이렇게. 그리고 그거는 자연의 법칙대로 하면은 누가 해도 똑같은 판결이 나오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. 자연의 법칙은 내 마음대로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누가 해도 언제든 자연의 법칙은 똑같은. 그런 자연 법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그런 그
형이 나오고 그런 제목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정확히 나오죠.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는 30% 잘못, 음.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 네가 40% 잘못. 그죠? 이 사회 잘못도 30% 분명히 있고.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새 예전에는 뭐 정치 이런 데도 관심도 없고 막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는 이제 자꾸 이제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보면 뭐가 잘못되면 무조건 검찰 조사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진행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. 아, 이거는 판사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건 모순이 아닌가. 이게 딱 법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 판사의 역량이 닿으면 이건 참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상식의 법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. 모순이 되는 게 맞네요. 예, 법 자체가 지금 개인의 논리와 상식이 전부 다 뭉쳐진 거예요. 전부 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의 논리를 내놓고 어떤 사람이 또 논리를 내잖아. 이게 전부 다 뭉쳐가지고 하나 상식이 만들어진 거예요. 그 상식이 법전이라니까 지금. 그 상식의 법전을 가지고 지금 풀다 보니까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풀어내는 게 다 다른 거죠. 판사 근거에 따라서 또 다 다르거든. 자기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게 더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확 치우쳐서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딱 적용을 하면 딱 정확하게 누가 때려도 딱 정확하게 열이면 10명이 판결을 해도 딱 그렇게 나올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자연의 법칙이에요. 자연의 법칙은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유동성이 있다니까 굉장히 유연함이 있어요 분명히. 법이 자연의 법칙이라도 그 안에 30%의 유연함이 있거든요.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거라 이렇게. 근데 법칙은 그대로 있는 거죠. 요거는 법칙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. 그 법칙 안에 그 유연함이 30%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럼 법을 풀어낼 때 다른 거죠 이렇게. 이러면 억울한 사람이 안 나와요. 근데 세상은 전부 다 그렇지 않거든. 세상의 잣대는 전부 다 그게 아니에요. 가해자는 나쁜 놈이고 피해자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. 피해자는 계속 피해가 당하고 가해자는 맨날 가해자 역할을 좀 하게끔 되는 거예요. 그 역할을 지금 하거든. 왜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돼. 그래서 병원 간 사람은 계속 병원 간다니까요. 병원 단골이라 하잖아. 왜? 사고 내는 사람은 항상 사고 내요. 사기치는 사람은 항상 사기치고 다녀. 당하는 사람은 또 항상 당하네. 이거 왜 그래 이거? 이 공부를 서로가 안 했거든. 내가 실력이 차이가지고 내가 바른 질량을 가졌다면 사기치는 사람 내 앞에 와서 흔들어도 나 이거 안 흔들리잖아요. 그럼 내 앞에 사기꾼이 안 만들어줄 거잖아. 자연의 법칙 이렇게 접근한다니까. 이해 안 되게끔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다 시켜줄 수 있는 거죠. 내가 질량이 찼다 그러면 내 실력이 있으면 사기꾼 와서 나를 흔들었을 때 내가 바르게 분별하잖아요. 그럼 내가 사기를 안 당하잖아. 그럼 이 사람 사기꾼 안 될 거잖아.